안녕하세요, YC리뷰입니다. 이전에 가성비 정말 괜찮은 헤드폰으로 앵커 라이프 Q30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가격대 제품 중 ANC 성능 및 음질이 정말 괜찮았고 어플 역시 잘 만들어지고 편의성이 괜찮아서 10만원 초반대 가격의 제품이 아닌 그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후속으로 출시하는 모델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앵커 라이프 Q35입니다. 뭔가 40이 아니고 35라고 하니까 업그레이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솔직히 외관이나 핵심적인 기능들은 Q30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 제품의 가장 눈여겨볼 점은 LDAC 코덱을 지원하는 제품이라는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LDAC 코덱을 지원하는 헤드폰 하면 소니 WH-1000X 마크4를 떠올리죠. 가격이 근 40 가까이입니다. 물론 LDAC 하나만으로 앵커와 소니를 동급 취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코덱을 지원하는 제품군을 봤을 때 10만원 초반대 제품에서는 특별히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구성품을 보면 바로 파우치가 있고요. 겉에가 약간 세무 같은 느낌이에요. Q30의 그런 섬유 재질의 파우치와는 좀 다른, 좀 더 고급져진 느낌입니다. 안에는 헤드폰이 있고 타입C 충전 단자와 유선 연결 옥스 케이블, 유선 옥스에는 재생 정지 및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좌석 어댑터가 있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비행기 좌석 옆에 끼는 어댑터는 보통 2개의 단자로 되어 있죠. 당분간 쓸 일이 있겠나 싶지만 아무튼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시국이 끝나서 해외여행 좀 가고 싶네요. 이번 Q35 제품 같은 경우는 색상이 확 눈길이 갔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 12 프로 퍼시픽 블루 색상과 약간 좀 비슷하더라고요. 블랙 색상도 무난하게 좋지만 전체적으로 푸른 빛을 띠고 또한 각도에 따라서는 약간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색상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이 디자인이 2021 레드닷 어워드에서 수상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상단부도 푸른 빛이 도는 메탈 재질로 되어 있고 안쪽의 이어패드 역시 파랑파랑합니다. 이어패드와 헤드패드 같은 경우는 말랑말랑한 메모리폼 패드와 프로틴 가죽 이어컵을 채용해서 부드럽고 착용감이 괜찮았습니다. 또한 위아래 높이 조절이 뻑뻑하지 않고 부드러운데요. 조절 부분에 있어서는 Q30보다 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던 거는 끝까지 빼도 목에 걸 때는 조금 작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좀 더 길게 빼줘야 목에 편하게 거는데 제가 마른 체형은 아니지만 약간 좀 목 조이는 느낌이에요. 접어서 파우치 보관도 가능해서 여행 갈 때도 휴대성 괜찮고 무게 역시 269g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볼륨 조절 버튼과 재생 정지 버튼이 있고 유선 포트가 있습니다. CDP 같은 유선을 연결해서 사용할 음향기기나 혹은 게임 시에는 유선으로 사용하면 레이턴시도 없고 훨씬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왼쪽 하단에는 타입C 충전 단자와 전원 버튼, 노이즈 캔슬링 버튼이 있습니다. Q30과 실상 색상 변경 외에는 외관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노캔 버튼도 누르면 노멀, 트랜스페어런스, ANC로 전환이 되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오른쪽 터치부를 2초간 누르고 있으면 트랜스페어런스와 노이즈 캔슬링 전환도 동일하게 됩니다. 물리적 버튼과 터치를 모두 다 지원하기 때문에 편의성에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한 하단에 2개의 빔포밍 방식 마이크가 있고 AI를 사용한 알고리즘으로 명확하고 깨끗한 통화 품질을 보여주는데요. 통화 품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라이프 Q35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조용한 방에서 들었을 때는 이 정도의 볼륨과 감도로 들려집니다. 잘 들리시나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앵커 라이프 Q35 헤드폰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 품질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카페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상당히 좀 시끄러운 편이고요.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앵커 라이프 Q35는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통화 품질이 좀 더 괜찮다고 하는데요.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이 정도의 통화 품질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라이프 Q35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블루투스 5.0을 사용하고 이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죠. LDAC 코덱을 지원합니다. LDAC 코덱은 24비트 96kHz의 고해상도 오디오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코덱인데요. 중요한 건 이 제품으로 모든 노래를 ADAC 코덱을 사용해서 듣거나 24비트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스마트폰이나 DAP 같은 인코더가 LDAC를 지원하고 음원 역시 24비트 음원 파일 혹은 타이달 같은 고음질 스트리밍을 사용해야 이 LDAC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 사용자는 LDAC를 사용 못하는 거죠. 아이폰은 AAC 코덱까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LDAC 코덱을 사용하려면 따로 DAP를 쓰신다든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LDAC 코덱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LDAC를 지원하는 헤드폰은 음감을 위해서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죠. 배터리 사용 시간은 ANC 사용 시에는 40시간, 오프 시에는 60시간으로 Q30과 동일합니다. 5분 충전에 4시간 사용 가능한 고속 충전도 역시 동일하고요. NFC를 지원하고 유선 포트가 있어서 옥스선을 사용해 유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헤드폰에 추가된 옵션으로 근접 센서를 통해 음악을 듣는 중 헤드폰을 빼면 음악이 멈추고 다시 쓰면 음악이 플레이가 됩니다. 이런 옵션도 비싼 블루투스 헤드폰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인데 10만원 초반대에 이런 기능을 앵커 진짜 뭐지?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멀티포인트를 지원하고요. 스마트폰 외에 사용하는 태블릿이나 또한 스마트폰을 2개를 사용하신다면 최대 2개까지 등록을 해놓게 되면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다가 전화가 오면 폰으로 설정해서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멀티포인트는 요즘같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여러 개 쓰시는 분들에게는 편리한 그런 기능입니다. 40mm 실크 다이어프램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유무선 고해상도 오디오의 표준을 충족시키는 정확한 사운드를 재현하는데요. 헤드폰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어폰보다는 드라이버 크기도 크고 밀폐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음이 좋죠. Q35의 저음은 답답하지 않고 타격감이 있고 고음 역시 쭉 뻗는 느낌은 아니지만 저음에 비했을 때 밸런스가 괜찮아서 그렇게 부족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Q30과의 사운드 차이는 기본으로 들었을 때 사실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좀 더 밸런스가 괜찮아진 걸 느낄 수 있었고 LDAC 코덱을 사용해서 24비트 음원을 재생했을 시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해상도가 확실히 좀 더 좋아진 게 느껴지고 조금 더 오버해서 1000X 마크 보고 부럽지 않더라고요. 진짜 음질 역시도 10만원 초반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퀄리티는 아닌 것 같습니다. LDAC로 들어볼 수 있는 환경이 되신다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사운드코어 어플을 통해서 여러가지 시그니처를 포함한 22가지의 프리셋 이퀄라이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지정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프리셋 EQ도 상당히 잘 먹는 편이고요. 개인적으로 V자 세팅인 락으로 해서 많이 듣는데 좋더라고요. 또한 릴렉스 사운드라고 해서 편안한 수면을 위해 비오는 소리, 새소리, 물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조합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소리 소스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하나하나씩 추가해서 들으면 갑자기 비 오다가 새소리 들리고 막 이래요.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잘 못 자는 스타일이라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또한 타이머도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Q35의 또 장점은 노이즈 캔슬링이죠. 트랜스페어런스 수음력이 Q30에 비해서 좀 더 괜찮아진 걸 느꼈습니다. 하이브리드 ANC 방식으로 어플에 보면 동일하게 교통수단, 실내, 실외 이런 식으로 3가지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노캔 강도의 순위는 교통수단, 실외, 실내 순으로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교통수단이 가장 노이즈 캔슬링의 효과가 크지만 바람이 불거나 할 때 윈드 캔슬링을 하실 때는 실외를 사용하시는 게 바람 소리를 잡는 데 좋습니다. 노캔 시에는 확실히 바람 소리나 차 소리 등 저역대가 좀 많이 깎이고 음악 들을 때는 확실히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트랜스페어런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있었던 대화 모드는 따로 항목이 없고 하나로 통일되었는데요. 트랜스페어런스 사용 시 개방감이 확실히 좀 느껴져서 밀폐형 디자인인 헤드폰임에도 많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행 시 약간의 화이트 노이즈는 있고요. 특히 바람소리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들리는 편이에요. 그래도 수음이 더 잘 되는 건 좋았던 것 같습니다. ANC와 트랜스페어런스는 앱을 통해 설정할 수 있지만 또한 위젯을 설정해 놓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오른쪽 터치부 그리고 물리적 버튼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듯이 전환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서 편의성에 있어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사용을 해보면서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헤드폰 쓰면 정말 더울 것 같죠? 무지하게 더워요. 바깥에서는 못 써요. 여름 한풀 꺾이고 출시했으면 더 많이 찾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한두 달 있으면 괜찮지 싶어요. 사용해보면서 앵커 라이프 Q35는 LDAC 코덱 지원으로만 업그레이드가 됐다 생각했는데 전반적인 음질과 노캔, 트랜스페어런스 확실히 좀 더 괜찮아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격대 때문에 입문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거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메인급으로 가지고 쓰셔도 전혀 불편함 없고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LDAC 활용을 위해 DAP도 주문하고 타이달 가입도 하시고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의 지갑은 점점 슬림해질 거예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